자, 풋볼 스크루티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석입니다. 축구계에선 정말 믿기 힘든 그야말로 기적 같은 역전 드라마들이 펼쳐지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요, 이런 기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기적을 넘어 거의 판타지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가 같은 현실에 살고 있는 게 맞나? 제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인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중국 축구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중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 정말 충격적인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들의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에 와일드카드로 진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실력으로 피땀 흘린 승리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특별 초청장 한 장으로 월드컵에 나간다는 겁니다. 아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월드컵 본선 티켓을 돈과 그들의 영향력으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대체 가당키나 한 소리일까요? 오늘 풋볼 스크루티니에서는요, 단순히 그들의 월드컵 탈락이라는 결과만을 파헤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고 심각한 문제, 바로 그들의 지독한 착각이라는 병을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황당한 이야기의 시작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그건 바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팩트, 뼈아픈 패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6월 5일, 자카르타의 갤로라붕 카르노 스타디움이었습니다. 중국 대표팀이 인도네시아 원정 경기에 나섰죠.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인 0대1 패배. 이 단 한 번의 운명적인 패배로 중국의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그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공식적으로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본선 진출국이 무려 48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아시아 대륙에 배정된 티켓만 해도 8.5장이에요. 그야말로 역대급 기회, 중국 축구 역사상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나 불운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실력의 문제이고 중국 축구 전체의 체계적인 붕괴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패배가 지금부터 우리가 파헤칠 그 모든 믿기 힘든 반응과 발언들의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스포츠에서 패배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패배 그 자체보다 그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마주하느냐가 진정한 강팀과 약팀을 가르는 기준이 되죠. 그런데 중국 축구가 패배를 마주하는 방식은 솔직히 말해서 고개를 젓게 만듭니다. 그건 바로 현실 부정과 상상을 초월하는 변명입니다.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씩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탈락이 확정된 후 중국 대표팀의 주장 왕다레이 선수가 남긴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네시아와의 경기를 돌아봐도 사실 그쪽도 별다른 기회는 없었다. 단지 페널티킥 한 번일 뿐이었다. 네? 별다른 기회가 없었다? 정말입니까? 제 귀가 잘못된 건 아니겠죠? 좋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숫자는, 데이터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냉정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먼저 사우디와의 경기, 중국 슈팅단 3개, 그 중에서 골문으로 향한 유효 슈팅은 믿기 힘드시겠지만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0개였습니다. 반면에 사우디는요, 슈팅 19개, 유효 슈팅만 7개였습니다. 이건 경기 내용만 보면 0대1로 끝난 게 다행일 정도입니다. 오히려 주장인 왕다레이 골키퍼 본인의 눈부신 선방쇼가 아니었다면 대량 실점으로 무너졌을 경기였어요. 인도네시아전은 어땠을까요? 여기서도 슈팅 숫자 13대5로 완전히 밀렸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단 하나의 페널티킥? 기사를 보면 그 페널티킥조차 중국 수비진의 어이없는 실수로 내준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뭔지 아십니까? 과거 중국이 인도네시아를 이겼던 경기 직후에 신태용 감독이 중국이 이렇게 똥볼 축구를 할 줄 몰랐다고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점유율 24대 76, 슈팅수 5대 14로 압도적으로 밀렸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제3자의 눈으로 본 객관적인 중국 축구의 현실입니다. 네, 잠시만요. 동아시아 3대 강호요? 그게 대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제가 수십 년간 축구를 봐왔지만 제 기억 속에는 그런 역사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기사를 본 일본 축구 팬들조차 댓글로 그런 시절이 있었나? 대체 언제 불렸던 건가? 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말씀드리죠. 중국이 월드컵 본선에 나간 건 단 한 번, 2002년입니다. 그것도 개최국이었던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예선에 자동 진출하면서 어부지리로 얻은 티켓이었죠.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왜 존재하지도 않았던 영광의 시대를 만들어내면서까지 현실을 외면하려는 걸까요? 결국 이 모든 문제는 다시 경기장 위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언론조차 지적한 부분입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경기, 동점골을 넣어야 하는 마지막 30분 동안 중국 선수들은
5회 이상의 연속 패스로 상대 골문을 위협하는 능력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5번, 패스를 5번 연속으로 성공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고차원적인 전술이나 감독의 역량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할 기본기의 문제입니다. 간단한 패스, 볼 컨트롤에서부터 실수가 나오는데 어떻게 승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알파벳을 모르는데 어떻게 소설을 쓰겠습니까? 모래 위에 어떻게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중국 축구는 바로 그 기본기부터, 그 토대부터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 붕괴가 앞서 말한 정신적 착각과 만나 끔찍한 시너지를 내며 추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문제의 가장 깊은 곳, 바로 핵심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이죠. 중국 축구의 진짜 문제는 선수들의 발끝 기술이나 감독의 전술판 위에 그려진 그림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그들의 머릿속, 그들의 사고방식에 있었습니다. 대체 왜 그들은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압도적인 스탯 차이와 명백한 실력의 격차를 겸허히 인정하는 대신 운을 탓하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심지어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영광의 과거를 만들어내는 길을 택하는 걸까요? 이것이야말로 선수 개인에서부터 언론에 이르기까지 중국 축구계 전체에 만연한 시스템적인 현실 부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인정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현실을 부정하고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의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근거 없는 희망, 비현실적인 망상에 매달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영상 맨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바로 그 이야기, 와일드카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실력으로 월드컵에 나갈 길이 막히자 일부 중국 팬들은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희망 회로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첫째,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이 최근 중국 축구는 월드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둘째, 월드컵 스폰서의 대부분이 중국 기업이다. 바로 이 두 가지를 엮어서 그들은 기적의, 아니, 환상의 시나리오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나리오란즉 인판티노 회장이 스폰서들을 위해 FIFA 내부 투표를 통해 중국을 와일드카드 형태로 월드컵에 초청하는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정말이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추측입니다. 실력으로 안 되니 돈과 영향력으로 어떻게든 해보려는 그야말로 행복 회로를 풀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런데 더욱 재밌는 사실은 이 황당한 주장에 대해 그들의 자국 언론조차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한 중국 매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FIFA가 스폰서 유치를 위해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 아시아 3류 팀도 이기지 못하는 중국을 초청한다면 이 상황은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런 뼈아픈 말까지 덧붙입니다. 설령 중국이 본선에 나가더라도 다른 월드컵 진출팀들에게는 그저 승점 자판기, 선물처럼 여겨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닙니다. 축구공이 아니라 돈과 정치를 바라보는 것, 이건 길을 잃어도 한참 잃어버린 위험한 망상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그림은 대체 무엇입니까? 이건 바로 중국 축구의 총체적인 붕괴와 착각이 만들어낸 거대한 파노라마입니다. 통계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현실을 부정하는 주장. 현재의 고통을 잊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았던 동아시아 삼국시대라는 과거를 날조하는 언론. 그리고 돈과 정치가 경기장 위에서의 땀과 노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 팬들까지. 정녕 그들은 잊었단 말입니까? 그들의 현실을, 그들의 진짜 위치를 알려줬던 그날의 치욕을 벌써 잊었단 말입니까? 바로 일본에게 당했던 0대7이라는 참사를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냉정한 현실이었고 그들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처절한 잣대였습니다. 그라운드는 스스로 각본을 쓸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오직 진실만이 가장 잔인하고 무자비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무대일 뿐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중국 축구가 선수부터 협회 그리고 팬에 이르기까지 이 쓰라린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패배를 진심으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뿌리부터 바꾸려는 처절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10년이 지나도, 아니 20년이 지나도 우리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실패와 똑같은 망상을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거대한 용일지 몰라도 푸른 잔디 위에서만큼은 그 용은 아직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역설적으로 우리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길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물론 우리라고 왜 패배가 없고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도 넘어지고 때로는 처참하게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향해 날카롭게 비판하며 어떻게든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우리는 억지로 꾸며낸 과거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오직 우리의 실력으로만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자랑입니다. 오늘 풋볼 스크루티니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고 쓰라리지만 그것만이 발전을 위한 유일한 명약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착각이야말로 오늘날 중국 축구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걸림돌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앞으로의 분석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 버튼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김준석의 풋볼 스크루티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